집합형에서 이번 시간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전형 안내 및 그리고 서류 작성, 제출 서류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그야말로 3년과 12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제출 준비 서류 그리고 자기소개서 유의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내용을 넣었는데요. 우선 자기소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설명에 또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보다는 제출 서류에 기반한 우리가 어떤 서류를 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학생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활동 내역과 활동 목록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미 저희를 비롯한 여타 설명회에서 또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학교별로 전형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대와 그리고 고려대, 서강대 위주의 주요 대학을 기점으로 전형 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대, 고려대, 서강대 학교별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의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특례의 경우에는 3년 특례의 경우에는 면접이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도 있죠. 12년 특례는 대다수가 면접 없이 서류 일괄 합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경우인 지원 자격보다 세 번째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전형 요소에서 어떤 기준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루겠고요. 네 번째로 제출 서류.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특례 지원 학생들의 경우 현재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자가격리 기간을 거치거나 백신을 맞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7월 달에 원서 접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들어와도 보름 정도, 20일 가량 정도밖에 준비 시간이 없는데요. 가령 해외에서 이런저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해오지 못했다면 그런 서류를 가지고 오는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출 서류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제출 관련 팁으로서 활동 내역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사실 이번 설명의 핵심은 바로 5번 항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마지막 항목에 좀 방점을 두어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형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부터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마지막 서강대 학교를 나열해서 전형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2021년도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그야말로 월, 화, 수 3일 정도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죠. 서강대학교는 하루 늦춰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3일가량만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원서 접수 기간이 3일간이라는 건 다시 말해 접수 기간이 상당히 짧다. 그리고 개별적인 전형 안내 요강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자료들은 입력기간 이후에는 일절 불가하다 또는 업로드의 경우에는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9일 시간을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온라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입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서류만 떼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록을 열심히 잘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재차, 3차 영상 업로드가 우리가 임시 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접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서강대의 경우는 하루가 늦지만 서강대의 경우도 온라인 입력과 업로드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원서 접수 기간은 단 3일 뿐이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제출해야 될 입력과 업로드, 그리고 온라인 서식 입력, 그리고 서류와 제출에 관한 것들도 모두
이러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서의 작성 기간은 3일간이지만 우리가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자,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단 3일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에는 온라인이 8일까지. 자, 그러면 월화수까지는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서류 제출에 기간이 주어진다는 거. 서강대의 경우에도 원서 접수는 단 3일간 이루어지지만 서류 제출은 그 다음 주까지도 전체 기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학생들이 준비할 때 또 자녀분들이 준비할 때는 원서 접수를 첫날 등록해라. 반드시 하라. 임시 저장을 통해서 자꾸 업데이트를 하고 일단 내용부터 먼저 기입하다. 두 번째는 내용을 기입하고 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증빙 서류나 각종 서식을 입력할 때는 학교별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기입하라. 중요한 거, 고려대의 경우에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온라인 입력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 두 학교 다 4일, 5일 정도 기간을 주는데 서강대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별로 원서 접수의 기간은 단 3일 뿐이라는 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학교별로 4일, 그리고 5일 또는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전형들. 요소는 첫 번째, 3년 특례 대상은 면접 전형이 존재하죠. 자, 제가 지난 설명에서 몇몇 학교들을 언급하면서 3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 전형이 단순한 인성을 평가하는 전형으로 작년 코로나 이후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면접은 동영상 업로드를 한다. 지난 설명에서 기간은 1분에서 1분 30초 가량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류 업로드는 반드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서 접수 기간은 3일이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4일, 5일, 일주일간 주어준다고 하지만 여러 학교를 원서 쓰시는 경우에는 그 기간들이 다들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기 때문에 단 하루나 몇 시간 차이로 서류 제출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3일이라는 서류 기한 내에, 원서 접수 기한 내에 서류 제출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꺼번에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원본 서류 제출은 반드시 2022년, 자, 내년이 되겠죠? 내년 2월 초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월 4일, 5일, 이제 연고대부터 시작해서 학교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요 기간에 맞춰서 내야 됩니다. 단, 일본에 있는 고등학교, 일본계 학교에서 재학하신 경우는 3월까지도 연장이 된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위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컨설팅이나 상담을 받으실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 우리 아이가 3년 특례에 지원 자격이 되느냐, 12년 특례에 지원 자격이 되느냐. 자, 이런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5월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캐나다계 학교에서 오는 친구였는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해외에 건너가서 성적이 좋으니 월반을 해서 킨더 과정만 거치고 1학년 과정을 제끼고 2학년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년 특례 조건이 해당이 안 되겠죠. 자, 아시겠지만,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원 자격에 관해서 월반이나 불가피한 경우 또는 2개 국가를 거쳤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 준 거는 단 6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과정이 빠진다면 무조건 12년 특례에서 빠진다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간혹 학교 측에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내보십시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와 그리고 서류 제출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라는 입학처 입장과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자의 어떤 평가와 입학처 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고 학교에서 얘기했어요 라는 것에 우리 아이가 조건이 된다고 반드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 특례 지원자가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3년의 조건을 반드시 채워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3년의 조건은 먼저 부모 조건이 되겠습니다. 해외 근무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경우, 자, 3년 이상의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한정한다. 다시 말해 통상 주재원 자녀분들이 3년 혹은 5년 동안 주재원을 가시기 때문에 그 기간 3년 이상의 어떤 재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부모의 조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1개년도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 또는 여러 컨설팅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10학년, 11학년, 12학년 3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 11학년, 12학년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10, 11, 12 중 1개 학년, 고교 과정 1개 학년만 포함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3년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저희 아이가 8학년, 9학년, 11학년 했습니다. 10학년 했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저희 아이가 11, 12 그리고 그 이전에 학년을 거쳤습니다. 자, 통상 우리가 해외 주재원으로 3년 특례를 지원할 때는 연속해서, 자, 뒤에 표시됐지만 1095일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은 반드시 1년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자녀 조건이죠.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년을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2월 28일이라고 적어놨는데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해외 국제학교가 우리가 9월 입학과 6월 졸업을 예정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졸업 예정자로 분류돼서 이번에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건 역시 2022년도 2월 28일 졸업 예정을 하는 자로 한한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28일 졸업까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보셔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체류 기간에 대한 문의가 사실 가장 많은데요. 자, 체류 요건은 체류의 산정으로 역산해서 1년 기준으로 학기 실터 학생은 4분의 3 그리고 부모는 3분의 2 기간을 체류해야 한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체류 기간은 코로나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국에 이미 돌아와서 온라인 클래스를 이수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작년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각 학교별로 모집 요강에 코로나 관련 어떤 요강들, 유의사항들을 적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학교 측에서도 이미 작년에 경험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학처에서 충분히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체류 요건이라는 걸 말씀드릴 때, 자, 부모님이 먼저 돌아오고 우리 아이가 있다고 한다. 근데 1년 중에 반만 있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3분의 2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3년을 다 채웠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채웠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이 조건에서 3년을 채우셨지만 그 이후에 우리 아이는 고3 과정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마침 3년 조건은 제가 채웠지만 저는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1년 더 했어요. 이런 조건이라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12년 지원자를 보겠습니다. 12년은 초, 중고, 전 과정 해외 이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 12년 특례 조건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아주 희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 가지 유의사항으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한국 학제 기준, 우리가 12년 학제가 되겠죠. 준하는 전교육 과정 이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반내에서 1년 과정을 건너뛰었다. 초등학교 1학년. 이런 경우는 12년 특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6개월을 건너뛰었다. 그런 과정을 증빙할 수 있다면 6개월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한 나라에서만 12년을 산 경우가 아니라 2개 국가 혹은 3개 국가, 뭐 여러 국가에서 체류했을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학제가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체류 기간만으로서는 12년 과정을 거쳤다고 대학 측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학년제로 부족한 과정을 만약에 대학에 가서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고교 과정 이수로 인정해준다. 이 부분도 특이할 만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2개국 이상 체류로 인해서 한 곳에서의 12년 특례가 인정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대다수의 이 지원자들이 저는 대학을 입학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혹은 그 기간을 제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특례 지원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한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국어 능력 시험의 수료자. 연세대의 경우에는 5급, 서강대의 경우 4급, 고려대는 딱히 요건이 없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요건들이 몇몇 학교들의 아주 숨은 요소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는 12년을 살아도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켰고 그런 부분에선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학교 측에서 특이한 경우 어떤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이걸 채우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짐없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3년 특례와 또는 12년 특례에서의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고교 과정에 대한 체류 기록이 고교 과정에 대한 학습 기록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기한적인 요건들이 꼭 충족되어야 된다. 자, 저희가 특례 조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3년과 12년으로 이원화되면서 시간 조건, 그러니까 체류나 학습에 대한 조건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는 식으로 대학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체류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본인과 또는 학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학교 다 다녔으니까 괜찮아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학 측이나 또는 학원 컨설팅 쪽으로 반드시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전형요소 및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목차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형요소와 평가 방법은 3년 특례와 12년 특례가 확연하게 차이겠습니다. 자, 12년은 전 과정이기 때문에 100% 서류 기반 일괄 합산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해진 원칙에 가까운 사실들이고요.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죠. 3년 특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형요소 평가 방법.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3년 과정에서는 1단계가 서류 100%. 자, 이 부분은 연세대학교, 그러니까 2단계까지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근데 고려대는 2단계에서 면접이 30%.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이 40%. 그렇지만 12년 특례는 모두가 서류 100% 기준에 일괄 합산이 된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그 조건을 취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100% 서류로 일괄 합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12년 특례의 경우에는 서류에 기반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생을 직접 보고 면접을 통한 어떤 색다른 또는 별도의 평가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잘 꾸며야 된다는 것들.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 특례 지원 시 면접 30%, 연대는 면접 40%. 자, 우리가 지난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과정 다 특례 전형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규모로 면접 장소로 부를 수 없다는 여건 하에서 자, 영상 업로드 그리고 이러한 면접의 문제 유형조차도 지원 자격 그리고 지원 정보와 관련지에 설명해보라 또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들 기본 인성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는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 사실 이 제출 서류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자,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소위 업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서류를 많이 취급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서류들이 목록화되어 있고 매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를 준비하거나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고 또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준비 과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 연대, 서강대 순으로 제가 서류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를 했고요. 자, 먼저 3년 특례 전형에서의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종합기록, 학적조사, 동의서, 학교과정 소개서가 학교 프로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초중고 성적, 재학증명서, 졸업, 그리고 기타 필수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겠지만 국외고교의 스쿨 프로파일은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외학교 조사표와 우리가 일맥 같은 맥락에서 보실 게 아니라 국외학교 조사표라는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학교 관련 사항 기록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년별로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연세대의 경우에도 선택 사항으로서 학교 프로파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서강대의 경우에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외국학교 학사 일정표, 특례 조건을 채웠냐 안 채웠냐, 그리고 학제가 빨리 끝났냐 아니냐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국제학교에서 학기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좀 보겠습니다. 학력조회 동의서 및 학력조회 의뢰서, 이거는 어차피 온라인 접수 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자, 고대에는 없지만 연대에 존재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서강대에도 자기소개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3년 특례 지원 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자기소개서, 고려된 올해부터 특례 전형이든 2학기 수시 전형이든 자기소개서가 모두 폐지가 됐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의 자기소개서와 서강대학교의 자기소개서, 아시겠지만 과거의 자기소개서는 4문항이었다가 이제는 3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 공통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다음 설명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경우,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영어로 쓰셔야 되는 것들 또 참고하셔야 되겠죠. 또 보겠습니다. 자, 재학 증명 및 졸업 예정, 초중고 성적 증명,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가족 증명. 자, 재학 증명 같은 경우는 입학, 전입, 전출에 대한 연, 월,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했던 증명서 발급은 6월 1일 이후 발급되는 게 좋다. 왜? 출입국 기록은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야 가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한국에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월 1일 이후 한국에 들어와서 출력하는 것이 가장 최근 기록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 학교 측에서 말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날짜로 좀 명기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경우에는 자, 파견 재직자, 그리고 취업자, 자영업자, 연세대학교도 이런 내용들 하고 있죠. 사실 추가 제출 서류에 관해서는 학교별로, 서강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부모님의 어떤 여러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재직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을 채우지 못한다거나, 체류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자영업이나 또는 그 현지 취업자들은 취업과 퇴사의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해외 주재원으로서 근무하시는,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를 기간을 두고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3년에 해당되는 파견자, 그리고 현지 취업자, 또는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앞서 우리가 공통서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고대에서는 제가 선택 중에 학교 프로파일,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표준 학력지표, 그리고 활동 내역들, 서강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수가 필수로 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2년 특례의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 12년 특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건을 채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류 제출 목록이 조금 더 심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가 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기록, 조사표, 동의서, 그리고 과정소개서 쭉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연대와 서강대에는 또 추가되어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고려대는 올해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어떤 전형에조차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재학 직능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학교가 들어가서 언제 졸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월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명서 발급도 아까 말씀드린 3년 과정과 대동소이하다.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출 서류 관련된 팁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최근 이제 한국 입국을 앞두고 부모님들이나 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문의되는 내용이 우리가 성적 환산이나 또는 조사표 같은 것들, 학력 체류 기간 또는 학제에 관련된 것들은 사실 환산표가 입시 요강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활동 목록과 활동 내역을 어떻게 꾸며야 되고 그것들을 어디까지 사인을 받아야 될 것이며 어디까지 영사 증명을 이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서류로서 제출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에서 서식의 요강이나 예시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로 분류될 수 있는 활동 내역들, 그리고 고대와 서강대의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는 이런 활동 내역에 관한 부분들. 자, 활동 내역을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례의 경우에는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연세대의 경우는 추가 제출 서류, 그래서 표준 학력 지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추가 사항으로 한다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학생을 뽑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활동 내역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교내 여러 행동들, 여러 액티비티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정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소개서와 더불어 활동 내역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학교가 이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단한다면 이 부분을 준비하는 지원자 역시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제출 서류 관련 중에서도 활동 내역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왼쪽이 활동 목록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상세 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저희 학생들 중에 하나의 어떤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아주 흰백의 화면에다가 제가 구체적인 활동 목록을 작성한 학생들의 내용을 주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학교의 로고나 그리고 학교 주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문서 서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활동 목록과 활동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에서 대학 측에서나 또는 고등학교 측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다는 원칙을 하시고요. 자, 이런 활동을 했다. 참여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학생은 이런 내용들로 학교에서 했다. 이스탄불 학교를 다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필요한 문의가 있으면 이러한 메일 주소로 보내라. 더불어 활동 내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몇 학년 때 했다, 기간이 어떻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 어땠고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다음 페이지 이어서 표로 만든다는 것이 바로 활동 목록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상세 활동 내역은요. 그럼 이런 목록만 내면 되나요? 목록과 활동 내역도 같이 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20페이지 이내라는 그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록표와 별개로 우리가 20페이지 이내에서 실제로 기록하게 된 상세 활동 내역은 언제 제가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명과 활동기간, 그리고 활동기간 중 활동시간. 자, 왼쪽 목록표에서 간단하게만 기재했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술하시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그리고 기여도 또는 평가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카운슬러나
선생님을 통해서 사인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마지막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졸업 기한에 맞춰가지고 아마 졸업여행을 가고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공식적인 졸업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상이하겠지만 우리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잖아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분명합니다. 왜? 학기가 끝나고 이런 모든 서류들을 이미 준비해서 받은 다음에 졸업여행 갔다가 한국에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서 접수가 7월 5일부터 주요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한국에 6월 15일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간 일주일도 안 남는 되게 임박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서류에 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지 않으면 유야무야 졸업 앞두고 몇 가지 서류는 준비했는데 졸업여행 갔다 와서 뭐 해야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작금의 어떤 특례 전형에서의 지원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잘 꾸미는가는 이미 많은 영상과 그리고 선배들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검색하고 알아보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참신하게 활동 목록표와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입학처 관계자들이나 담당 입학 사정관들이 볼 수 있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을 꾸미는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촉박한 시간 내에 얼마나 완벽한 서류 그리고 학교 측의 사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받아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활동 내역은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목록표는 서식이 없으므로 보기 좋게 작성해야 된다. 여기서 아주 두리뭉실한 말이지만 보기 좋게라는 것은 대학 측의 어떤 입학처 관계자들이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강조할 부분. 제가 고교 과정 중 수십 가지 활동을 했다. 그걸 모두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왜? 20페이지라는 제한된 어떤 분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마저도 내년 이후부터는 많은 내용들을 기입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번 특례를 준비하면서는 그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을 좀 더 꼼꼼하게 꾸며서 제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전공을 지원하는데 저는 정말 적합한 인재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며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5일부터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백신의 어떤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가 됐든 또 본의 아니게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원서 접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온라인 작성의 시간만 7월 5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작성하시어 2번, 3번 혹은 서류 제출 미비로 아쉬운 마음이 안 생기고 또는 불안하고 찜찜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